말했지? 얘들아, 4차 방정식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조립제법이 맞지. 근데 지금 이거 6번 일반적인 경우니? 아니잖아. 특수유형이지. 뭐야? 상반식이지. 계수 대칭인 거. 그래서 상반식은 푸는 방법이 있잖아. 내 말 잘 듣고 이제 안 할 거야. 상반식에서 개수가 대칭인 상반식에서 풀이법은 너희가 알다시피 정해져 있잖아. 근데 그 정해진 게 귀찮지. 그래서 얘를 조립제법으로 해서 풀릴 때도 있어. 그지? 지금 너희가 한 것처럼. 근데 뭐야? 이 상반식이 4차잖아. 이 4차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니. 그치?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상반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운명이라면 이게 조립제법으로 풀리겠어? 안 풀리지. 조립제법이 된다는 건 뭐야? 1차인 인수가 최소한 하나는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1차일 수도 있고 1차 하나에 뭐 3차일 수도 있고 1차 두 개에 2차일 수도 있지. 모르는 거야. 여튼간에 이렇게 1차인 인수가 최소한 하나는 있다는 게 확정이 돼야 조립제법이 가능하잖니. 그치? 근데 지금 너희 다 조립제법 했잖아. 그 말은 뭐야? 그냥 운이 좋은 거야. 문제에 1차인 인수가 있으니까 조립제법으로 운 좋게 풀린 거지. 이렇게 나오면 어쩔 건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니네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조립제법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 될 운명이라면 조립제법으로 인수가 있을 리가 없지. 그럼 니네 계속 숫자만 계속 맞춰보고 있는 거야.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계속 하겠지. 내 말 이해되면 얘들아? 그러니까 운 좋아서 지금 너희가 조립제법으로 답이 얼추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는데 운이 좋아서 된 거지. 내가 심심해서 니네 조립제법 해오라고 6번 시켰겠어? 생긴 게 딱 봐도 상반식이니까 상반식 풀어보라고 시킨 거지. 근데 왜 죄다 조립제법이라고 혼자 있었어? 너 상반식 써야지. 그치? 운이 좋은 거야. 다시 말하지만 조립제법으로 하면 왜 안 되냐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된 거야. 안 될 수도 있어. 얘들아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기서 실근 안 나와? 아니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이러면 여기 실근 여기 허근 이런 거잖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상반식은 제발 좀 조립제법 하지 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려? 할 줄 알지 얘들아? 바로 가자. 이렇게 바뀌어서 푸는 거지, 그지? 치환하고 제한 풀어주고 x 곱해주면 요식 하나랑 요식 하나 나오고 이거 판별식 0보다 크지? 실근 여기도 이거는 뭐 x는 그냥 1이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실근의 개수를 a, 가장 큰 실근을 b라고 할 때 a와 b를 더하셔. 그럼 여기 실근 구해봐야겠네.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자, 그럼 여기서 그나마 큰 근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지. 근데 그래봤자 얘 음수다. 그치? 그럼 가장 큰 근은 1이네. 그리고 실근 개수 몇 개? 3개. 하나, 둘, 셋. 그래서 A가 3, B가 1 해서 정답 4. (3번이라) 한 사람들은 딱 봐도 꼬라지상 A를 4라고 뒀겠네. 그지? 상반식을 이렇게 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얘들아. 이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 한번 겪어봤잖아, 얘들아. 이렇게
상반식을 보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진짜 천만다행인데 이렇게 하다가 그 상반식이 이렇게 될 애였어. 그럼 너희 말리는 거야. 당연히 풀려야 되는데 이거 조리제법 뭐 무조건 풀려야 되는데 왜 0되는 x값이 없지? 라고 생각하다가 문제 날리는 거야. 시험 전체가. 그럴까봐 하는 말이야. 편한 게 좋지. 조리제법으로 풀릴 게 확정이면 당연히 조리제법 쓰는 게 맞지. 자, 넘겨서 쉬운 건 안 하고 넘어간다. 넘어간 거 다 숙제. 자, 중요한 문제 하나 나왔다. 12번. 12번 표시해놓고 얘들아 엄청 중요한 문제고 내가 설명했었어. 보기차식의 근의 형태를 어떻게 정해주는지 뭐 그래서 치환을 하겠지. 자, 이렇게 됐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거 잠시 접어두고 만약에 x제곱을 t로 치환한 보기차식이야. 그래서 그 t값의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변하잖니?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t의 값이 2가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럼 치환을 풀어주면 x제곱이 2라는 소리지. 그러면 그 결과물은 서로 다른 도실근이지. 맞지? 자, 다음 또 그래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t의 값이 0이 나왔네. 그럼 얘는 치환을 풀어줬다면 x제곱이 0이라는 소리고 그럼 얘는 중근이라는 소리지. 물론 실근이고. 다음 또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그 t의 값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네. 그러면 얘는 치환을 풀어주면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지. 그럼 얘는 뭐야? 서로 다른 그 허근이지. 자, 그러면 요거를 종합을 해보면 요 세 개를 종합해보면 보기차식에서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나오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t의 값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x가 t의 값이 0일 때만 유일하게 왜 어떤 x제곱이 뭐다라고 되잖아. 시험 풀면 그때 x제곱이 몇이다라고 할 때 중근 나오는 게 뭐 0밖에 더 있어? 제곱해서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딱 한 수밖에 안 되는 게 0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t의 값이 0이 나올 때가 유일하게 중근을 갖고 t의 값이 음수가 나올 때가 x제곱이 음수라는 얘기니까 그때가 허근을 갖겠지. 기억해도 보기차식의 풀이에서 보기차식이 실근가될 조건, 중근가될 조건, 허근가될 조건. 그래서 정리하자면 보기차식이 지금 x제곱을 치환하는 이 보기차식 문제야. x가 실수다. 실근이다. 그러면 t의 값은 0 이상인 근이야. 그지? 문제에서 이 보기차식의 근이 허근이다. 그러면 치환한 t의 값은 음수인 근이 나와야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얘들아, 보기차식도 결국엔 4차 방정식이잖니. 4차 방정식에 그럼 일반적으로 몇 개? 4개지. 그리고 4개고 당연히 켤레근으로 갔겠지. 만약에 있다면 실근이건 허근이건 중근 제외하곤. 맞니?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 만약에 이렇게 줬다 쳐. 만약에 어차피 이거 2차 부등식이랑도 연결되거든. 결국엔. 그럼 어떤 4차 방정식이 있어. x제곱을 치환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얘가 서로 다른 실근 2개와 허근 2개를 근으로 갖는다 라고 했어. 그럼 너희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x가 실근 2개, 허근 2개다라는 얘기지. x가. 그치? 근데 우리는 어차피 무조건 t로 치환해야 되잖아.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생겨 먹어야 x값이 실근 2개, 허근 2개 나오겠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얘가 x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t의 값은 어떻게 돼? 양수하는,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래서 최종 결론은 아까 말했지 얘들아, 이거 2차 부등식이랑도 연결된다고. 어차피 시험범위잖아. 어떻게 하면 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질 조건은 뭐야? 나중에 까먹은 사람 배우겠지?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이 음수면 되지. 여기까지 와야 돼, 얘들아. 어차피 시험범위잖아. 할 때 제대로 해놓자고. 오케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의 조건은 두 근의 곱이 음수면 돼. 맞잖아, 그지?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 중요해, 얘들아. 이거 치환, 봐봐, 생각해봐. 이거를 모르면 치환을 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어. 야, 그럼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할 거야, 작다 할 거야? 모르잖아, 못하잖아. 그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실근 4개래. 그럼 뭐야? x값이 실수로 4개가 근이래. 그럼 t의 값은 치환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t의 값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이. 양근 2개. 그러면 얘들아 여기 뒤에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고 어차피 해야 되는데 2차 부등식 까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하면 돼. 근데 기억하는 사람들은 연결 지어봐. 이거 프린트에도 있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수의 조건은 이거 서로 다른 시근이어야 되지. 그래야 4개가 나올 테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지금 여기 2차 부등식 부분은 만약에 까먹었으면 일단 냅둬. 괜찮으니까 2차 부등식도 또 할 거야.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자 이제. 만약에 실근 3개래. 서로 다른 실근 3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값이 지금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얘들아. 없어? 괜찮아? 다들 이해돼? x값이 x 4제곱 플러스 뭐 2kx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 뭐 일단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있는데 4차 방정식이 x제곱을 치환한 식이잖아.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갖기 위한 조건은 뭐니? k값의 범위는 뭐니? k값은 뭐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여기까지 가야 돼. 결국에는. 근데 지금 우리는 포커스가 뭐냐면 2차 부등식을 까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아는 기억하는 사람 여기까지 와야 돼. 기억 못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끌고 오자고.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겠어? 유라야. 그렇지. 양근 하나, 중근 하나. 그럼 t의 값은 근이 양근 하나랑 중근 하나가 있는데 중근이 누구야? 당연히 0. 0이 근이란 얘기야. 치환한 식의 한 근이 양수고 한 근의 0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0은 확실한 근이잖아. 그럼 0을 집어넣어서 뭐 k값을 구한다거나 이러면 되겠지. 이 연두색 칠한 부분까지는 와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최종 단계는 2차 부등식까지 끌고 와야겠지만 이거는 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와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다 얘들아. 이거 모르면 못 풀잖아.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자. 12번. 그래서 얘는 뭘 물어보나 보자. 자, 보기처식이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다, 지금 x 원래식. 이렇게 해서 자, 원래식이 있는데 얘가 x 4제곱에 4k 제곱 마이너스 6 x 제곱 플러스 9는 0이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얘가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을 치환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돼? 딴 건 몰라도 얘가 이 서로 다른 두 실근 말고는 뭐 허근을 갖겠지 뭐. 여튼 간에 뭐는 확실해야 돼? 양근은 하나 무조건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이해돼 얘들아? t의 값이 양수인 근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쟤를 인수분해 했을 때 t-3이라는 인수가 있어서 나머지는 뭐 모르겠고, 그러면 여기서 한 근이 t가 3이잖아. 시험 풀면 x제곱이 3이잖아. 그럼 x는 풀마루트 3이잖아. 실근 두 개 나왔네. 이 구조야. 내 말 이해됐지 얘들아? 그러면 얘가 양수인 근을 가져야 된대. 그거를 갖기 위한 서로 다른 실수 k값의 곱을 구하시오. 수영아, 너 이렇게 풀었어? 어? 너 이렇게 안 풀었어? 그 합차 공식도 하고. 합차? 네, 저거 웬? 마이너스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4k 제곱 x 나오니까 그거랑 뭔 소리야? 너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바꿔봤지. 인수분해 했다고? 네, 이거 인수분해 돼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그다음에 이거 보니까 같은 거면은 안 돼. 둘 다 0 나와요. 오, 신박하게 풀었네. 그렇게 풀었다고? 보기차식 인수분해 안 되는 그 문제로 푼 거야? 그게 여기서는 그게 맞네, 사실. 2차 부등식을 안 배웠으니까 여기서는.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한 푸는 게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푸는 게 맞네. 얘들아, 일단 요거는 이해됐지? 지금 이 문제는 요렇게 풀기는 조금 빡세긴 한데, 이렇게 적용을 시키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일단 가보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는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걸로 갑시다.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는 보기차식, 뭔지 알지? 시연했을 때 인수분해 안 되는 보기차식. 그래서 2차항과 상수항을 기준으로 여기를 조작하자.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건 플러스 6t 아니면 마이너스 6t. 그러면 여기 뒤에 오는 건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 전개 싹 했다 치면 플러스 6t가 존재하지. 그지? 그러면 여기 플러스 6t가 오면 여기 뒤에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4k제곱이 오겠지? 모양 이쁘다, 그지? 요렇게 묶이고 여기 완전 제곱 나오잖아. 그지? 요 정도는 기억하지, 얘들아? 자, 그래서 얘가 t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이 됐고,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t 플러스 3 플러스 2k와 t 플러스 3 마이너스 2k로 인수분해가 됐다. 선생님 K 제곱 뒤에도 칠. 그러네. 맞다. 그러면 이렇게 됐네. 시험 풀어주면 여기까지가 보기차식 인수분해지.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댔으니까 여기에서 실근이 나오거나 여기서 실근이 나오면 되겠지. 판별식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판별식. 다음 여기서는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됐다. 됐지? 얘들아 그러면 지금 요 식의 판별식이 얘고 요 식의 판별식이 얘잖아. 근데 지금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지. 똑같은 K제곱에 얘는 3 뺐고 얘는 3 더했잖아. 맞니? 그러면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면 얘 무조건 0보다 크지. 이해돼서? 내 말? 지금 얘랑 얘를 봤을 때 얘는 K제곱에 3을 빼내고 얘는 K제곱에 3을 더하네잖아. 얘가 얘보다 무조건 6만큼 작지. 됐지?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면 얘 0보다 무조건 크겠지. 그럼 문제 조건은 맞아? 아니지. 그럼 서로 다른 식은 4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구만? 얘만 0보다 커야 돼. 오케이? 얘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이해됐니? 얘는 0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문제 복잡하게 노냈네.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무조건 0보다 크지 사실. 실수 제곱에 3 더한 거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커. 그러면 얘는 지금 K값의 곱을 구하시오. K는 0이 아니다. 문제 좀 애매하다 이거. 저거 2K 마이너스 3은 둘 다 플러스 아니야? 그러네. 그래서 두개 같은. 그러네? 뭐야? 아이씨. 똑같구나. 그러면 그래서 말이 되는구나. 미안 얘들아. 자 그러면 얘 판별식 똑같이 나왔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실근 2개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결론은? 수연아 어떻게 돼야 돼? 얘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밖에 없어야 돼. 어차피 얘네 둘의 판별식이 똑같기 때문에 유라야 얘가 0보다 크면 얘도 0보다 크겠지.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도 0보다 작겠지. 얘가 0이면 얘도 0이겠지. 자 그럼 생각해봐. 얘가 0보다 커. 실근 2개네? 그럼 얘도 실근 2개 나오겠지. 그럼 실근 4개지. 오케이? 됐지?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얘도 0보다 작겠지?
그럼 허근 2개, 허근 2개, 허근 4개네? 문제 조건이 안 맞잖아. 그럼 남은 거 먹을 게 없어. 0. 얘가 0이야. 중근 나오겠지? 식은 하나지? 그럼 얘도 0이겠지? 식은 하나지? 중근이니까. 그럼 합치면 2개네. 결론. 얘가 0이다. 그래서 K는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래서 문제 전화는 K 값의 곱은 마이너스 3. 됐니? 지금 그래서 얘는 아까 내가 설명했던 요거를 써먹지는 않아. 지금 문제상. 써먹지는 않고 요거는 요거대로 알아두고 지금 이 문제는 얘를 보기차식을 치환했을 때 지금 문제 조건에서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 좀 특이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2개가 나왔다. 그거는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에서 썼던 그걸로 따라왔을 때 이 식에서 실근이 딱 2개 떠야 된다 했으니까 원래는 얘와 얘 판별식이 다르다면 뭐 얘는 실근 얘는 허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얘네 둘의 판별식이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실근이 2개가 나오려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가 2개가 나올 수가 없지. 왜? 얘가 2개면 얘도 2개니까. 판별식이 똑같아서. 그래서 좀 특이한 문제네. 나머지는 볼 거 없어. 볼 거 없고. 다음 페이지. 좀 뭐 푼 사람들은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야. 15번.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실근 중에 하나가 1이래. 근 하나 준 거잖아. 그럼 그 근 집어넣으면 A값 나오겠지. 그래서 4차 방정식에다가 X자리에다 1 대입해서 A값 구해보면 A는 7 나오고. 자, 그럼 A가 7이니까 그 4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지. 자, 별 모양 아니니까 당연히 조리제법으로 할 거고, 조리제법까지 해주면 요 식이 x-1, x 플러스 2까지 조리제법 될 거야. 그래서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까지 조리제법이 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두 허근 중 하나가 알파일 때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값 구하래. 여기서 실근 1 나오고 여기서 실근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서 판별식 해보면 허근 나오지. 그럼 여기에서 한 허근이 알파래. 물론 다른 한 허근은 알파 바겠지. 관심 없고. 그러면 여기에 한 허근이 알파인 거는 이해했는데 구하라는 모양을 보니까 아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x자리에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가 0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지금 자기 스스로 여기서 허근을 실제로 구해서 알파가 몇인지를 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모양 봐야지. 얘의 한 허근이 알파인데 구하라는 게 얘잖아. 그러니까 가볍게 계산 필요 없이 나오지. 요게 15번. 다음 18번. 3차 방정식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다. 자, 근데 이런 거 이제 잘 되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쭉 하는데 문자가 개수에 섞여 있다라고 해서 조립제법 그냥 무조건 안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거 조립제법 바로 된다. 그래서 조금만 머리 써보면 어차피 얘가 A-1이 나왔다는 건 끼케야 풀마일이야. 진짜 드물게 뭐 A 이런 게 나오겠지. 근데 A도 여기서 힘들고. 그러면 1은 안 되는 거 확인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써보는 거지. 되거든. 자,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1과
x제곱 a-1x a-1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됐고.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가 서로 다른 시그널의 수가 두 개가 돼야 된대. 서로 다른 시그널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실근 마이너스 1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서 근이 일반적으로 두 개가 뜨면 문제 조건에 안 맞지? 여기서 실근 하나 떠야 돼. 즉 중근 떠야 되지. 그래야 두 개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한 배씩이 0이다. 이렇게. 사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냥 A 값의 합은이라고 했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여기서 6이라고 써도 무방은 한데 내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까지 구하는 걸 추천해. 왜냐? 3차 방정식의 중근의 관리 조건이 이거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 알다시피.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 해도 맞는데 문제를 거지같이 내면 이런 거에서 함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 뭐야? 여기에 한 근인 마이너스 1이 얘한테 근으로 작용하는 것도 확인해야 돼.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넣어보면 얘는 뭐 그냥 바로 통과지. 마이너스 1 넣어보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가 지워져서 1만 남거든. 아, 여기에 마이너스 1이 근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 두 개만 맞는 거지. 내 말 이해돼? 뭔 말인지? 얘들아? 만약에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얘의 한 근인 마이너스 1이 얘의 근인 마이너스 1이지 여기에 근으로 나오는 마이너스 1이 얘한테 근으로 작용한다면 얘는 두 근 가져도 돼. 그잖아.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 말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1차가 x 플러스 1이고 지금 하는 김에 조금 더 난해한 문제까지 보는 거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근이 마이너스 1이잖니? 여기서 내가 모르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치자. 근데 우리의 최종 조건은 뭐야? 얘가 실근 두 개를 가져야 돼.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한 게 뭐야? 첫 번째로 확인은 이 A가 1과 5일 때가 뭐야? 알파와 베타가 같을 때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은 마이너스 1과 알파이자 베타가 두 근이 돼서 문제 조건에 맞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저거에서 끝난 거야. 근데 문제를 그지같이 내면 하나 더 봐야 된다고. 너 알잖아 얘들아. 3차 방정식이 중근의 가지 조건이 하나가 아니잖아. 하나 더 있잖니. 언제야? 마이너스 1과 여기에서 두 근인 알파와 베타 중에 하나가 똑같을 수도 있지. 그러면 베타가 지 멋대로 혼자 따로 있어도 되잖아. 왜? 그러면 근이 요렇게 두 개잖아. 마이너스 1과 베타가 두 근인 거잖아. 이래도 문제 조건에 맞잖아. 그치?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이 문제에서는 지금 너 보니까 0 안 나오잖아. 그치?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여기까지도 봐주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그냥 6이네 라고 하는 것보단 여기까지 구해주는 게 좋다고. 혹시 모르니까. 알겠지? 들어와! 정신 차려! 잠이 와? 다음 페이지.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편하지. 아직도 못하는 사람은 당장 외우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인데 얘네들을 곱셈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하자. 그래서 바꿔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 감마, 1마 알파, 1마 베타니까 이렇게 이쁘게 바뀌고. 그럼 이제 곱셈 공식에다가 적용시켜서 전개하면 되겠지. 전개하면
넣어주면 1, 마1, 마4, 풀 2. 정답 2번. 끝. 자, 간단히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서 어디 보자. 다 쉽네. 안 해. 자, 유형 8번. 오메가 넘어갑시다. 오메가 기본적인 거는 얼추 알아야 되고, 오메가. 자, 31번 해봅시다. 오메가. 31번. 오메가 기억 안 난 사람? 오메가는 어떤 특정 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3차 방정식의 한 근 중에서 허근, 그 허근을 구하기 귀찮아서 구하는 것 대신에 대명사화 시키는 거고, 그 오메가를 활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얘네 둘. 그러니까 얼마든지 문제에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따위로 만들 수도 있고 별의별 거 다 가능.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오메가가 쓰이고 오메가 다 쓰이는데 그 식에서의 오메가는 전부 다 다른 수겠지. 그러니까 대명사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얘네 둘이고 얘네 둘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고 얘도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서 여기에 한 허근이자 얘의 한 허근인 오메가다 라고 지칭을 하면 오메가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일 거고 그 근들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오메가에 관련된 관계식이 뜨더라. 얘도 마찬가지.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 그리고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얘네 둘을 식에다 집어넣어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두 근의 근각의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과 곱도 표현 가능. 그래서 문제에서 오메가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인다거나 한글로 뭐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 하자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준비할 거를 다 써놓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또는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얘의 한 허근 또 문제에서 더럽게 나오면 뭐 x 세제곱은 8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x제곱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전부 다 가능. 그러면 식은 조금 미세하게 다 바뀌겠지. 여튼간에 쓸 거 다 써놓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푸는데 식을 변형하겠지. 그때 일반적으로 할 일은 첫 번째 지수가 3차 이상이면 무조건 바꾼다. 지수가 3차 이상이면 무조건 낮춘다. 왜? 세제곱이 1이거나 마이너스 2임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수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는 이제 남은 애들을 가지고
최대한 식을 변형시킨다. 단순하게. 차수는 낮추는 쪽으로, 항은 적게. 그렇게 바꾸는 거고, 문제에서 혈내 간의 관계가 들어있다면 얘네들도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뭐 없다면 안 써도 되는 거고. 이게 다야, 오메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I를 떠올려. I에서 했던 짓을 떠올리면 되지. I에서는 거듭제곱이 크면 4로 나누지. 일반적으로. 왜? 4제곱이 1이니까. 그럼 오메가에서는 얘 같은 경우는 세제곱이 1이니까 3으로 나누면 되고, 얘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조심해야지. 얘는 예를 들어 얘는 오메가 5제곱과 오메가 8제곱이 똑같지. 하지만 얘는 오메가의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의 8제곱은 오메가 제곱이지. 달라. 왜?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얘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얘 오메가가 I랑 되게 유사한 거를 많이 갖고 있어. I에서는 이런 게 있었지. I와 I 제곱과 세제곱과 4제곱 이 한 텀을 다 더하면 0 나오지. 오메가도 마찬가지야. 한 텀을 다 더하면 무조건 0 나와. 그럼 저러고 제로 가볼까?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 아니 거꾸로 하자. 1과 오메가와 오메가 제곱을 더하면 0이지. 여기잖아. 똑같아. 그러면 이때는 한 텀이 언제까지야? 6제곱까지지?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6제곱이 1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라면 여기까지가 0이지. 왜냐면 얘랑 부호가 반대거든. 얘랑 부호가 반대고 얘랑 부호가 반대니까 싹 다 0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편하지. 그래서 31번 답 나오나? 오케이. 31번의 정답 3번. 잘했고. 태연이 31번 해보고 모르겠으면 물어봐. 자, 유형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자, 이제부터 이제 연립방정식. 유형 9번은 1차, 2차 연립, 유형 10번엔 2차, 2차 연립. 뭐 간단한 거니까. 뭐 없네. 그냥 체크하는 겸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34번 하나만 하고 시작.